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 이게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발전을 하고 있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이 요청한 검찰 증원 10명은 아니지만 절반인 5명의 승인을 했고, 옵티머스의 핵심 인물이죠. 청와대 전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인 이모 씨, 이 남편인 윤모 변호사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그 부인인 이모 씨, 이분도 변호사입니다. 이 이모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여권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뻔뻔하거나 무조건 잡아떼거나 무조건 뭉개고 묻으려고 하는 태도를 완전히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몇몇, 이재명 비롯해서 몇 명은 아직까지 정치 공세다, 부풀리기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가 나왔길래 게이트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임의 김봉현 전주 돈 주인이죠. 강기정에게 돈 5천만 원을 줬다라고 법정 진술한 부분, 또 옵티머스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가 그냥 뒤를 봐준 게 아니고 옵티머스의 지분 10% 정도를 갖고 있었고, 옵티머스 산하의 페이퍼 컴퍼니인 회사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었다. 현 대표의 부인하고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옵티머스 내부 자료에 로비 정관계 이름 20명이 나왔죠. 뭐가 나왔길래 게이트냐, 이런 게 나왔는데 게이트가 아니면 뭐가 게이트입니까? 또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이 설마 옵티머스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공세다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낙연이 선거 캠프에서 그 사무실 복합기 사용한 대금을 옵티머스 측에서 몇 달간 내줬다. 그 돈의 액수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선거 캠프를 운영을 하다 보면요, 선거 후보는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옵티머스와 연관이 되어 있었길래 이 돈을 한 달에 11만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대납해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연관관계가 뭐냐라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낙연을 끌어들였는데, 이재명 지사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옵티머스의 고문인 전 검찰총장 최동욱 총장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인정을 했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청탁 얘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경기도에 대형 물류단지를 조성을 할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그 관련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면 청탁 얘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니 부풀리기니 하는 말은 현재로선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여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은 문 대통령도 어제 얘기가 나왔죠. 검찰에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김봉현이 사람을 시켜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폭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가 그걸 잘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권 내부도 정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연관이 됐는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추미애도 이걸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수사 인력 정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추미애가 이걸 반대했다간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그 이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일단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특히 중요한 것이요,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물러선다면 이제 정말 윤석열 총장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검찰 내부에서 이제 핍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당장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검찰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마냥 미진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 있는 명분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인 강민석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에 관계된 이 펀드 사기에 관계된 의혹에서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청와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김봉현이가 라임의 김봉현이 전주인 김봉현이가 청와대에 이강세 사실 산하 대표를 보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돈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고 강기정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5만 원짜리 지폐 1000장입니다. 그 봉투를 들고 들어올 수가 없다. 청와대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강세 이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의 CCTV 그 다음 관계 자료 만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검찰이 요청한 건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가 거부한 겁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건 그런 뜻이죠. 또 추미애는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언론에 문제가 되고 윤석열 총장이 이걸 처음으로 보고를 받고 특별 지시를 2번이나 내렸죠. 그러면서 수사 인력을 정원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자 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인력을 4명 정원하겠다라고 대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4명으로는 안 된다. 10명까지 정원해라. 윤석열 총장이 이런 권력형 비리, 금융 의혹,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력으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남부지검에는 정권범죄 합수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추미애가 없앤 건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혹이죠. 이 합수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금융비리, 금융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검찰 수사팀만이 아니고 금융관계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이 사건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수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10명을 정원하라라는 걸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까지의 검찰총장이 요청하는 수사팀을 정원하겠다라는 걸 법무부가 뭐 건드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추미애는 이것도 손을 대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깔아뭉개기는 자기도 안 된다고 판단했던지 절반인 5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뭐 억지 춘향이식으로 지금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미애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추미애가 이것까지 걸려든다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여권이 제가 좀 전에 두 갈래로 이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태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누가 연루가 됐고 누가 연루가 되지 않았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데다가 여기에서 지금 행동을 잘못하거나 자기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의혹의 눈길은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조심해지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또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여당이 그래도 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근저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챙긴다면 어느 정도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또 여권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정말 국민적인 여론으로 이 지금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산하에 특수부를 설치해라, 합수부를 설치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라임은 김봉현, 옵티머스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이모 변호사가 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사건이 드러나게 될 텐데 전모를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 중간에도 여당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막아서지 못할 겁니다. 자신에게도 의혹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정치 공세다, 뭐 이게 권력형 비리냐라는 딴지는 걸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가는 데는 크게 아무도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다. 정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감 정인으로도 채택이 됐고요. 청와대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요. 또 추미애도 지금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뻔뻔스럽게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래서 왜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냐, 야당 너희들은 잘못이 없느냐, 뭐 전 정권 탓, 이 부분은 완전히 깔아뭉개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라임 옵티머스에 지금 관계된 걸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속이 됐고요. 일부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저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돈의 씀씀이, 또 선거에서의 돈의 출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권 실세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의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권의 돈줄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라임 옵티머스를 통해서 현 문재인 정부에 관계되는 실세들의 그동안 돈의 돈줄, 돈의 흐름,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